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 75,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가 어제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에 냉기가 먼저 저를 반기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저 소음일 뿐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제 삶에 다시금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먼저 하늘로 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을 살피비며 살아온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는 건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더군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울고 웃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오후,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화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생전 아내는 식물 가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새순이 났네. 하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흙을 만지고 시든 잎을 떼어주며 식물과 소곤소곤 대화하던 아내. 그런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베란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그곳을 보는 것이 왠지 죄스럽고 아내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화초들은 잎사귀 끝이 누렇게 말라가고 흙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아내를 잃고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제 모습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저것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이대로 다 죽게 둘 수는 없지. 저는 그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속죄를 해내는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베란다로 나가 녀석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어느새 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들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요. 저희 집 베란다에는 몇 분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가장 까다로운 스승님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잎을 가진 안초입니다. 아내가 가장 아끼던 녀석이었죠. 예쁘고 귀한 만큼이나 성정이 어찌나 예민한지 물을 조금만 많이 줘도 금세 뿌리가 썩어 앓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엔 그걸 모르고 매일같이 물을 줬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잎이 축 처지고 노랗게 변하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넘치는 관심이 오히려 녀석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요. 난초의 시든 잎을 보며 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는데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며 제 방식을 강요했던 아버지. 아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며 제 기준을 들이밀던 남편. 그것이 사랑이자 관심이라 굳게 믿었는데 어쩌면 그들 역시 이 난초처럼 제 과한 사랑에 숨이 막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난초 스승님은 제게 과유불급,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님은 못생겼지만 듬직한 다요개입니다. 손주 녀석이 어버이날이라며 작은 화분 하나를 불쑥 내밀고 갔죠. 볼품없이 통통한 입 몇 개가 전부인 녀석이라 처음엔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참으로 묻어납니다. 제가 며칠 허리가 아파 물 주는 것을 깜빡 잊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푸른빛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탈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 조용한 생명력을 보고 있노라면 굳은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온 우리 세대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내며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우리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그 무심한 힘이 저 작은 다육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육이 스승님은 제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위대하다고요. 그리고 작년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스승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군자란입니다. 처남이 집들이 선물이라며 가져온 것인데 1년이 넘도록 넓적한 잎사귀만 무성할 뿐 도무지 꽃을 피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글렀나 보다, 잎만 보다 끝나겠구나. 속으로 투덜거리며 반쯤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살을 애는 듯이 추웠던 지난 겨울, 군자라는 베란다의 찬 공기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봄 기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물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짙은 녹색 잎사귀 사이로 난생 처음 보는 주황색 꽃대 하나가 쑥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앙증맞은 꽃대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더니 이윽고 제 평생 본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선명한 주황색 꽃송이를 활짝 피워냈습니다. 저는 그 꽃 앞에 한참을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다고 그저 시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자조하던 제게 군자란이 온몸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춥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아직 피워내지 못한 마지막 꽃 한 송이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사람들은 늙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 거꾸로 이 말 못하는 식물들에게서 삶의 가장 큰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고 과하지 않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의 위대함을 배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베란다의 작은 스승님들께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제게 살아있음의 기쁨을 속삭여줍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이 작은 생명들이 이제는 제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벗이요, 가장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채색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작은 화분 하나 들여보시라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당신의 서툰 손길에도 분명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며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당신만의 작은 스승님이 되어줄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워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